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 세 분의 만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8세가 나오더군요. 굳이 100세 시대를 거론 안 해도 팔팔한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정상, 최기정, 이정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려볼까요? 세 분은 다 안면이 있으시죠? 예전에 뭐 학교 선후배라든가 그런 인연이 있으신가요? 학교 선후배라기보다는 지역 선후배로 겹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어지간하면은 뭐 학교 선후배 그런 게 겹치는데 여기 세 분은 그런 게 한 개도 없으시다. 글쎄요, 중학교. 전 서산 중학교대 혹시 후배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면 혹시 상대방을 처음 만나셨을 때 첫인상이 기억나시는 점이 좀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선배 정치인들에 비하면 되게 어린 편인데 이 친구들 보면서 장도라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 분들은? 저는 일단 이 조정상 위원장님께서 또 학벌이 굉장히 스펙이 남다르세요. 서울대학교 출신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서산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구나 하고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옆에 이제 최기정 의원님께서도 지역에서 또 운동 쪽으로는 워낙에 또 유명하셨던 분이고 해서 진짜 저런 분 존경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조정상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뵀던 게 술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굉장히 저는 뭐 학벌 이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좋은 분이셨구나, 또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형님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우리 이정수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청년위원장님, 네, 청년위원장님 저랑 같이 모임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이 친구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무슨 일을 맡겼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이 친구는 나중에 좀 뭔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예. 자, 그럼 세 분 모두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세간의 기준으로 각 정당을 표현해 보면 뭐 국민의힘은 강성보수, 뭐 민주당은 온건진보나 온건보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정의당은 강성진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럼 세 분은 자신이 보수나 진보의 확연한 색깔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조정상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진보의 아젠다를 갖고 있다, 보수의 아젠다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이념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기 때문에 요새 뭐 중도 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특성상 봤을 때 저는 중도 보수의 느낌이 좀 가장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조정상 위원장. 뭐 사실 보수 진보는 단어 뜻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수는 현재 사회 질서를 유지하자는 게 보수의 입장인 거고, 진보는 어쨌든 좀 변화를 주자는 게 이제 진보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혜택을 좀 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쪽이 강할 테고, 진짜 못 살겠다, 알아보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보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자유주의 질서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자유주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자는 분들은 보수의 입장이 강할 테고, 이 사회에서 그 시장 만능주의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보에 관한 점이 되게 강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근데 이 보수와 진보는 뭐 그 갇혀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소련이나 동구권 같은 그 사회주의를 지향했었던 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이 보수일 테고, 거기서 뭔가 시장주의적인 요소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는 진보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진보 보수의 개념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자유주의 질서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세력은 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정수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을 꼭 나누어서 진영 논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사상이나 성향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공통점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좌파 성향의 분들은 친중, 또 친구, 평등 그런 것들에 쓰임이 좀 강하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우파라는 분들, 이제 보수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수는 1차적인 뿌리는 어떤 것을 지킨다는 것인데 이 기득권 세력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입각해서 잘 지켜내자 이런 것들이 보수의 입장이거든요. 역대 대통령으로는 또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내신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율경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파의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저를 서산 보수파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 분이 각자 나름대로 확연한 색깔을 갖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요즘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기정 의원께서는 최근 5분 발언을 통해서 관피아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죠. 이에 대해서 좀 시민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5분 발언을 준비하기까지 한 달여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당 안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좀 봤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뭐 공정의 가치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느꼈었던 거는 퇴직 공무원이 그것도 특정 업입니다. 특정 업에 대한 퇴직 공무원이 그에 해당하는 뭐 연관이 있는 그런 업체에 취업을 한다는 거죠. 사실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에 나와 있는 게 표본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취업 제한에 걸리는 업종 제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각 기업에 대한 매출액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사실 그 취업 제한에 걸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관피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수많은 전화와 뭐 여러 가지 뭐 협박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사실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